캐하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아 타이거즈 새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가 굉장히 어느 정도 빅네임을 데려왔어요. 메이저리그에서 20홈런 이상을 3시즌 연속, 그것도 굉장히 최근에 기록했던 선수거든요. 빠르게 만나보러 가시죠. 이 위즈덤 선수 프로필부터 보겠습니다. 91년생이에요. 조금 나이는 있습니다. 신체 조건은 상당히 좋습니다. 188cm에 99.8kg. 우투 우타의 코너 내야 코너 외야 볼 줄 아는데 1루에서 엄청난 수비력을 갖고 있는 선수는 아닙니다만은 키가 어느 정도 크기 때문에 기아가 그 전까지 1루수의 수비가 굉장히 불안했어요. 특히 2024 시즌에 서건창 선수가 들어왔을 땐 특히나 원래 1루수는 좀 타겟이 체격이 있으면서 커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부족함이 있었는데 이 선수가 이제 1루를 버티고 있으면 김도영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송구를 할 때 조금 더 편안하게 던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특이한 게 2012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세인트루이스한테 지명받을 때 1순위 지명을 받았어요. 신인 때서부터 잠재력을 인정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성적을 볼게요. 2018 시즌서부터 빅리그에 데뷔했는데 2018 시즌은 너무 오래전 이야기고 최근 4시즌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이 4시즌에 또 메이저리그에서 맹활약을 했습니다. 28홈런, 25홈런, 23홈런. 올 시즌엔 좀 8홈런으로 부진했는데 밀렸어요, 주전 경쟁에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로 오게 된 선수인데 메이저리그 단계에서도 올 시즌을 제외하고는 WRC 플러스가 100이 넘었다. 메이저리그 평균 이상의 선수였다. 타율은 낮지만 장타율과 홈런은 훌륭한 선수였다. 사실 메이저리그는 지금 타율을 그다지 중요시 여기는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KBO 리그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게 너무 타율이 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슈아버가 1번 치는 그런 곳이 메이저리그예요. 타율을 거의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평균 이상의 성적을 메이저리그에서도 WRC 플러스가 100 이상이었기 때문에 100이 평균이거든요. 기록했던 선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장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에서도 드러나다시피 파워죠. 근데 얼마나 파워가 좋은가. 2023 시즌에 이 선수 최대 타구 속도가 시속 184.4km예요. 본인의 커리어 중에 가장 또 빠른 타구 속도를 나타냈거든요. 이게 메이저리그 상위 6%입니다. 평균 타구 속도는 해당 선수가 얼마나 정타를 많이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찐 파워를 알아내 보려고 하면 최대 타구 속도가 어느 정도 표본이 있는 선수에게는 더 좋아요. 근데 이 선수는 최대 타구 속도에서 메이저리그 정상급 선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024 시즌의 배트 스피드를 한번 보자면 시속 121.34km입니다. 그래서 메이저리그 평균보다 6km 정도 빠르고요. 1조 원의 사나이 소토랑 비교를 해도 거의 차이 나지 않습니다. 당당한 체구석에 힘도 좋은데 배트 스피드도 좋다 보니까 총알 같은 타구를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하드힛 비율, 시속 152.9km 이상 타구도 49.4%를 만듭니다. 본인 타구에서 메이저리그 평균이 36.5%라는 걸 생각한다면 상당히 높고요. 정타 비율도 상당히 그러니까 좋은 선수죠. 근데 이제 더 고무적인 수치가 있습니다. 사실 하드힛이 좋으면 다 된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하드힛이 좋다고 꼭 장타로 연결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적으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번 시즌에 메이저리그에서 중상위권의 하드힛 비율이었어요. 컨택률도 높았는데 하드힛 비율도 좋았어요. 그런데 배럴 타구 비율은 낮았어요. 왜 그러냐? 땅볼 타구가 많았거든요. 하드힛이 많아도 그게 땅볼 타구거나 그러면은 말짱 꽝이란 말이죠. 특히 이런 장타자들한테는. 이 위즈덤 선수는 가장 좋은 지표가 저는 배럴 타구 비율이라고 봅니다. 배럴 타구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리자면 타구 속도 98마일 이상이면서 하드힛은 152.9km 이상이잖아요. 이거는
157.8km 이상이면서 하나가 더 붙어요. 발사각이 좋아야 돼요. 26에서 한 30도. 이 정도 힘을 가진 사람이 타구 속도 그 정도 가져가고 타구 발사각이 그 정도 되면 홈런이 나와요. 장타가 나와요. 그래서 타율 5할 이상 평균 장타율 1.5를 기대할 수 있는 타구를 이 선수는 정말 잘 만듭니다. 2023 시즌에는 20.1%였고 무려 메이저리그 평균이 7%입니다. 이정우는 4%대예요. 파워도 있는데 발사각이 좋은 그런 타구를 아주 잘 만드는 특화된 그야말로 홈런 타자, 홈런을 만들기 위해 태어난 타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선수는 한국에 오면 NC의 데이비슨 그리고 기아의 김도영과 함께 홈런왕을 경쟁할 수 있는 친구다. 타율과 상관없이 홈런 개수는 40개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친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점은 없어요. 단점도 뚜렷하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외국인 타자한테 홈런만 바라지 않고 타율도 바래요. 타율이 좋게 나타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올드 팬들은 혹시 아실 수 있겠지만 예전에 샌더슨 같은 선수가 될 수도 있다. 컨택률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아무리 메이저리그 단계라고 해도 스트라이크 존 안에 들어오는 존 컨택률이 70%에서 80%대 그냥 전체 컨택률이 60% 중후반에서 70%대 그리고 삼진율이 무려 2021 시즌은 40.8%고 나머지 시즌에도 30 중반대 압도적인 삼진율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한 선수를 좀 준비해봤어요. 물론 오스틴 선수는 조금 타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했던 연수가 적기 때문에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했던 통산 타석을 다 합쳤어요. 근데 존 컨택이 90.6% 메이저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하지 못했음에도 존 컨택은 90.6%였고 일반적인 컨택은 80.4%였어요. 삼진율은 22.5%. 오스틴의 삼진율이 거의 메이저리그 평균 삼진율이에요. 그것보다 훨씬 상회한다. 삼진에 잘 당하는 선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컨택률이 그래도 시즌이 진행되면 될수록 우상향을 했어요. 근데 더 주목해야 되는 점은 체이스 포인트입니다. 체이스 포인트가 뭐냐? 유인구에 배트가 따라 나가는 비율이에요. 이 선수는 2021 시즌까지는 2029.3%로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차 줄여놨어요. 여러분들이 아까 그 처음 성적을 제가 제시했을 때 느끼신 분들이 좀 있으실지도 모르겠지만 타출갭, 타율과 출루율의 갭이 좀 꽤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7푼 이상 차이 나면 준수한 거거든요. 1할 이상 차이 나면은 상당한 성과를 가진 선수인데 이 선수는 꽤 타출갭이 좋습니다. 유인구에 덜 따라 나가요. 삼진을 많이 당하는 타자에 대한 이미지는 떨공, 뚝 떨어지는 공에 속아서 헛스윙 삼진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이 선수는 그걸 잘 참아요. 그게 좀 다른 부분이라는 거죠. 요거는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아니 유인구 잘 참는데 왜 삼진을 당하는 거야? 구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선수 스위퍼에게 매우 약한 면이 있어서 거기서 삼진을 당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스위퍼는 KBO 리그에는 지금 거의 던지는 선수가 없고 지금 제임스 네일 선수 정도. 근데 제임스 네일도 같은 기아 팀이니까 그래서 스위퍼를 좀 걷어내고요. 패스트볼,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중에서 슬라이더는 조금 반등을 잃었습니다. 커브는 조금 제쳐두고요. 일단 패스트볼과 체인지업을 좀 볼게요. 패스트볼에서 흥미로워서 그렇습니다. 흥미로운 게 뭐냐면 2023 시즌 타율, 2024 시즌 타율, 장타율 보세요. 저조합니다. 배트 스피드가 빨랐는데 왜 이래? 더 재밌는 거는 체인지업엔 오히려 강했어요. 스트라이크 존을 한번 봤어요. 하이존에 약합니다. 아래로 형성되는 변화구에는 오히려 좀 강점이 있어요. 스트라이크 존 바깥으로 빠지는 거 말고 스트라이크 존 중앙이랑 아래쪽 바깥쪽에 형성되는 거는 오히려 조금
조금 강점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스윙 궤도도 좀 그게 더 맞고, 심지어 조금 더 체인지업과 슬라이더를 좀 노리는 그런 타격을 하면서 슬라이더도 반전을 이뤄냈고 체인지업도 어느 정도는 좋은 성과를 내는. 물론 체인지업과 슬라이더의 헛스윙 비율도 꽤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존 바깥으로 떨어질 때 얘기고, 존에 형성되는 체인지업과 슬라이더에는 시뻘겋잖아요 지금. 존 바깥으로 나가는 체인지업 슬라이더는 잘 골라내려고 애쓰고, 존에 들어오는 거는 딱 컨택을 해서 장타를 만들려고 합니다. 반대로 하이 패스트볼은 약해요. 아까 배트 스피드가 빠르다고 했는데 하이 패스트볼은 약할 수 있느냐? 약할 수 있습니다. 스윙 궤도라든지 메이저리그에는 그 빠른 배트 스피드를 이길 수 있는 구속을 갖고 있는 괴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괴물들이 또 하이 패스트볼을 던지거든요. 근데 하이 패스트볼의 약점을 보이면 하이 패스트볼과 좋은 피치 터널을 이루는 커브에 또 약점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자면 하이 패스트볼의 약점을 극복하면 종으로 크게 떨어지는 커브에 대한 약점도 일정 부분 상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이 패스트볼 약점이 KBO 리그에서는 아예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도 꽤 큽니다. 메이저리그와 KBO 리그의 구속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물론 지난해 ABS 존을 설치하면서 하이 패스트볼 존이 굉장히 넓어지긴 했습니다만 2025 시즌엔 그걸 좀 줄이기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이 하이 패스트볼 약점 KBO 리그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강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KBO 리그 단계에서 커브도 약점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슬라이더 체인지업은 메이저리그 단계에서도 어느 정도 때린 상황에서 컨택에 대한 약점, 구종별로 위치별로 따져보니까 한국에서는 유인구만 좀 잘 참으면 괜찮겠는데? 근데 유인구를 잘 참는데 대박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평을 해보자면 파워는 확실히 좋습니다. 좋은 파워라는 그 훌륭한 재료를 배럴 타구 생산 능력을 통해서 확실히 빛나게 만들 수 있는 홈런이라는 결과물로 잉태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컨택은 제가 KBO 리그 와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유인구도 컨택을 잘하거나 이런 컨택의 귀재 같은 스타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존 바깥으로 가는 공에 대한 참을성은 어느 정도 있는 편이고, 하이 패스트볼에 대한 약점을 지워버리면 어느 정도 컨택이 될 겁니다. 저는 어느 정도 컨택이 되면 홈런 수가 당연히 폭증할 거고 홈런 3, 40개 이상 칠 수 있는 타자다. 수비랑 주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어깨는 강해요. 근데 이제 3루나 코너 외야는 조금 불안하고 1루에서도 뭐 수비율이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0.984여서 그다지 훌륭한 건 아닙니다만 메이저리그는 타구 속도가 좀 더 빠르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만 수비율을 올려만 준다면, 워낙에 기아 타이거즈 1루 수비가 불안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우성, 서건창보다는 훨씬 좋은 수비를 보여주지 않을까. 수비에서도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선수. 그리고 이제 주력이 상당히 좋아요. 생각보다. 그게 또 마음에 드는 친구고 1초당 27.8피트를 가는데 메이저리그 상위 37%, 그리고 이정우가 1초당 28.4피트 비슷해요. 은근히 빠른 선수다. 다만 이 선수 좀 나이가 들고 있기 때문에 주력이 떨어질 수 있고요. 기량 자체도 노세아로 갈 수는 있는 선수예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 선수 어느 정도만 메이저리그에서 보여줬던 참을성을 KBO 리그에서도 볼 골라내는 데에 신경을 써서 그걸 좀 골라내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커리어를 갖고 있는 선수죠. 근데 단 ABS 존에 얼마나 빨리 적응하느냐,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위즈덤 선수를 알아봤고요. 기아 새 외국인 선수 아담 올러 선수를 분석할지는 여러분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시면 한번 해보고, 아니면
네. 여기서 그러면 물러날게요. 켜봐!